두 번째 이제 토픽은 아주라. 아까 물어보니까 실제 영어 발음은 에이도라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라 스터디에 대해서는 저희 연세한병원의 신성 3월부터 이제 부임을 하신 임선민 교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플래너리 세션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구 가장 중요성이 높을 것 같은데 소개를 스터디 디자인부터 드리면 이 연구는 이제 리섹터블한 non-small-cell lung cancer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지는 1B부터 3A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에주번트 오시머티닙의 롤을 보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폐암 환자들을 보면 한 3분의 1이 리섹터블 디지즈로 처음에 진단이 되는데 그런 환자에서는 현재까지의 표준 치료는 수술 후에 에주번트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5-year overall survival을 5% 정도밖에 개선을 하지 못했고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EGFR 뮤테이션 스페시픽한 환자 파퓰레이션 대상으로 어주번트 TKI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이제 레디언트 스터디나 셀렉 스터디 같은 이제 기존의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얼리 프라미싱 시그널들은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가장 이제 포텐트하고 CNS 액티비티를 가진 오시머티닙의 역할을 보고자 한 연구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682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EGFR 액티베이팅 뮤테이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에 오시머티닙 80mg vs 플라시보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었고요. 치료 기간은 총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오시머티닙과 플라시보를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로 특히 이제 스테이지 2부터 3A 환자들 대상으로 DFS를 보고자 하였고 세컨더리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DFS였습니다.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 연구는 이제 에피커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언블라인딩이 됐고 지금은 이제 언플랜드 인터림 분석으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이제 DFS는 스테이지 2와 3A 환자들 대상으로 DFS가 해저 레이시오가 0.17로 아주 벌어지는 격차를 보였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스테이지 1B까지 포함을 해서도 0.2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오시머티닙 에주번 트리트먼트가 DFS를 연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리니컬 파라미터별로 변수별로 비교를 했었을 때도 성별과 나이 그다음에 스모킹 히스토리 상관없이 모두 오시머티닙의 베네핏을 보일 수가 있겠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어주번트 키모세라피를 한 군과 안 한 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어주번트 오시의 DFS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거와 컴페러블한 것이 나타났었고 결국 이 연구 결과로서 이제 스테이지 1B부터 3A EGFR 뮤턴트 non-small-cell lung cancer에서는 어주번트 오시머티닙이 최초로 이제 스태티스틱하게 significant하고 아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임프루먼트를 보인 표적 치료제가 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DFS가 해저 레이쇼 0.21로 디지즈 리커런스를 79%나 낮추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DFS 레이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89% 대 53%로 차이가 났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주번트 키모를 받건 안 받건 이 DFS 베네핏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이프티도 기존에 보고된 거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프랙티스 체인징 트리트먼트가 될 거고 새로운 뉴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이제 제시되고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굉장히 objection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결론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로이 허스트와 닥터 리시아 시퀴스트는 저 결과에 대해서 홈런이다 이런 말을 써서 굉장히 이제 이 의학계를 격분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동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저 스터디에서
답을 준 것보다는 퀘션을 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 스터디에서. 좀 이따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제가 이 아젠다에는 없지만은, 이제 아주라 스터디와, 같은 이제 아스코 이제 올해 발표된 C통 1104 스터디, Final Overall Survival Analysis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스터디가 보여주는 이제, 시사하는 바는 아주라의 퓨처를 보여주는 스터디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아주라 스터디가 practice changing 하는 스터디가 될 수 있을지. C통 1104 스터디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18년도에 랜셋 언콜로지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됐고요. 그때는 한 보통 2-year 팔로우업을 한 다음에 primary endpoint인 DFS를 메이저로 이제 보고를 했죠. 다른 말로 이제 에주방트 스터디라고 했고, 중국에서 시행한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아주라와 이제 비교를 해서 아주라는 1B도 이제 포함을 했지만 스테이지 2, 3A, 하이 리스크 환자들이죠. 릴랩스에는 하이 리스크. 특히 자세히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지만 N2 포지티브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통 2, 3년 동안에 재발할 리스크가 한 80% 정도 되는 환자들이 60% 이상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파퓰레이션이 등록이 됐고 엑선 19 딜리션 또는 L858R 뮤턴 환자들이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이 돼서 또 하나 다른 점은 에주방트 키모테라피를 안 받았습니다. 이 엑스페리멘탈 암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에주라 스터디하고 다르죠. 그래서 기피티닙 또는 플래티넘 베이스드 컴비네이션 키모테라피를 받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DFS였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피티닙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시멀티닙에 비해서 톨러빌리티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에주방트 C통 스터디뿐만 아니라 이전에 실렉 스터디, 이반 스터디, 여러 스터디에서 다 EGFR TKI, 기피티닙 또는 얼러티닙은 몽졸이 다 2년을 썼어요. 이 연구에서도 2년을 투여를 했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다른 점이에요. 키 데이터죠. 보시는 바와 같이 OS 베네핏이 전혀 없었습니다. 5-year OS 레이시 53.2%, 51.2%로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오른쪽에 이제 표기한 것처럼 기피티닙을 2년 동안 투여를 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2년을 다 투여받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 톨러러빌리티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 60% 환자만이 2년을 다 투여를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투여했을 때 여기 이제 업데이트된 3-year, 5-year DFS 레이스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 DFS 커브가 세퍼레이션이 와이드하게 되지만 약을 끊고 나서 2년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네로해지고 여기서 쭉 붙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year DFS 레이시나 5-year DFS 레이시 초기 2년 DFS 레이시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가 타그리소 이제 아주라 스터디에서 3년을 우리가 투여를 하는데 2년 팔로우업하고 2년 DFS 레이스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까지 환자들이 몇 퍼센트의 환자가 컴플리션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는 이 DFS 커브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이게 포스트 학 애널리시스긴 하지만은 이 EGFR TKI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서바이벌 아웃컴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데이터에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OS 아웃컴에 18개월 이상 투여한 군하고 18개월 이하 투여한 군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키 퀘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퀘션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또는 몇몇 US 베이스드 인베스티게이터들은 타그리소, 오시멀티닙을 3년을 주는 것이 뉴 스탠다드 오브 케어다. 사실은 이제 EGFR TKI로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글로벌 랜덤아이즈 페이스 3 스터디이기 때문에 D 스탠다드 케어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어가 아니고 D 유일한. 자, 이제 오른쪽부터 첫 번째 이 오시멀티닙 또는 뭐 다른 TKI도 상관이 없어요. 이 오시멀티닙이 이제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이 디스커선트 아스코의 디스커선트가 이제 질문한 키 퀘션이에요.
미니멀 레시듀얼 디지즈를 과연 엘리미네이션 할거냐? 우리의 목적이죠. 애주방태의 목적이에요. 그럼으로써 OS 베네핏을 가져갈 거냐? 또는 EGFR TKI가 어드밴스 스테이지 런 캔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튜머의 그로스와 프롤리퍼레이션과 메타스테이시스를 딜레이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제 수많은 이 스테이지 4의 EGFR TKI 트라이얼들을 봤을 때 CR이 뭐 영상학적으로 CR이 오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학적 CR이어도 거기에 캔서 셀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아무리 글로스를 제거하고 이런 어주반트로 EGFR TKI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이런 일종의 드럭 톨러런트 클론들 도어만트 클론들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2번 그래서 2번. 네. 그래서 보시기에 3년 DFS는 분명히 3년 DFS는 내후년쯤 이제 파이널 리절트가 나올 텐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죠. 나오긴 하겠지만 OS 맷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언블라인딩을 했어요. 양군을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OS 베네핏을 증명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홈런은 아니고 한 1루타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인선민 교수님은 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발표를 하셨고 아까 홈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혜령 교수님은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통 데이터하고 에드아우라하고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약제 자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피티닙, 오시멀티닙. 시통 데이터가 결국은 팔로우를 하다 보니 DFS에서는 결국 만나는 접점을 이루었고 OS 데이터는 사실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못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시멀티닙이 아직 머추레이션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DFS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줬고 커브의 세퍼레이션을 보여줬고 게다가 OS에서 세퍼레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롱텀 팔로업이 필요하지만 오시멀티닙과 제피티닙은 포턴시가 다르고 따라서 오시멀티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니멈 레지듀얼 디지즈를 없애는 쪽이 더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학적으로 보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저희 스터디에서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도 적용을 하듯이 좀 더 셀프 DNA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미니멈 레지듀얼 디지즈가 그런 레벨에까지 있느냐, 그걸 없앨 수 있느냐라는 조금 이제 리서치적인 측면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ctDNA 리스판스가 환자의 롱텀 아웃컴을 프리딕션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3루타 정도? 예. 그다음에 우리 안병철 교수는 네, 저는 사실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너무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뭐 새로운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은 사실은 뭐 엘리미네이션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제 TKI 쪽이고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그로스 쪽이 것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3년간을 사용해서 그 전에 지금 끊은 거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제 5년 오버롤이나 DFS를 보는 게 결국에는 지금 핵심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듀방트 C통 데이터를 보시면은 2년 쓰고 나서 기페티닙이 2년 쓰고 나서 끊고 난 다음에 2-year disease free survival하고 3-year disease free survival 무려 3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끊고 나서 아주 precipitous DFS rate의 드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dvanced stage 환자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advanced stage 환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디지즈 프로그레션까지 이제 다 쓰잖아요. 근데 약을 끊으면은 시간이 문제지 2-3개월 안에 병이 프로그레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아주라 스타디도 3년 컴플리션 하고 난 다음에 4년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패턴이 어떤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저의 의견도 엘리미네이션보다는 그로스 딜레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다른 암종, 네. 브레스트 캔서 같은데 보면 이제 어주반 타목시펜을 하이 리스크해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5년 쓰다가 지금 이제 10년까지 늘리고 사실 이런 TKI도 저희가 꼭 뭐 3년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한정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3년 vs 5년도 해보고요. 5년 vs 10년도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문제겠죠. 그렇죠? 네. 예. 비용이 문제인데 이제 홈런을 치기 위해서
이제 스윙을 한 1000만 번을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목시펜하고 이제 우시멀티닙은 가격이 분명히 틀리죠. 우리가 타목시펜은 우리가 시장에 그런 유사한 약제들이 많지만은 타그리소는 이제 모나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티닙을 글로벌 이제 디벨롭먼트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어주반트 트라이얼, 그러니까 어주반트 타겟인 트라이얼은 듀레이션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기스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마티닙보다 3년이 더 그렇죠. 좋다, 예. 이런 데이터가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이야기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US FDA 승인은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승인이 되면은 더더욱이나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임상은 더더욱이나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DFS 포지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에듀방트 어떤 뉴 레지멘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임상의 임플리멘테이션이 될 수 있을까? 참 키 퀘스천이긴 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